억수같이 내리는 비도 선수들의 FA컵 우승을 향한 열정은 절대로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1 하나은행 FA컵 8강 경기죠. 성남이랑 부산 아이파크 경기,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신현호 당국대학교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감독님 소개는 저희가 경기 중에 찬찬히 좀 하기로 하고요. 경기 소개를 먼저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와 성남이랑 분위기가 좀 다른 두 팀이 오늘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는 비록 FA컵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최근 K리그에서 부산 아이파크는 5연승으로 아주 그렇죠? 파죽지세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죠. 반면 성남이라 리그 15위에 처져 있으면서 네. 상당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이 분위기가 아주 상승세 팀과 가라앉아 있는 팀 간의 어떤 오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대결. 하지만 성남이 뭐라고 할까요? FA컵에 오히려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경기는 잠시 후 축구협회에서 마련한 영상을 만나보신 후에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말씀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FA컵에는 운이 있습니다. FA컵에는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있습니다. Teremos momentos difíceis. 그러나 우리는 좌절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FA컵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전 보신 장면이 그 FA컵에서 나온 선수들의 골부음 장면이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런 골들이 좀 많이 터졌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만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곳 탄천종합운동장을 찾아주신 팬들에게 그 골로서 선수들이 좀 보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그라운드가 비가 오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네. 슈팅의 정확성만 따라준다라면 속도가 배가가 되면서 많은 골이 나올 걸로도 또 예상이 되네요. 자, 저희가 오프닝 멘트로 최근 두 팀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팀 관전 포인트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드리죠. 성남이라 신태용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만났는데 8연승, 우리 8연패 했으니까 8연승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나돈치치 선수가 그동안 약 7개월에 걸쳐서 부상에서 회복되고 오늘 처음 신태용 감독을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만 네. 오늘 후반전 정도에는 투입식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이후에 홈 경기에서 무패를 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성남이라서 오늘 FA컵 8강전의 어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성적이 좀 낮은 팀이라도 FA컵 경기는 단판 경기지 않습니까? 역시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면, 더더군다나 또 주말 리그가 이번 주에 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모든 걸 쏟아붓는다면 성남도 전혀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경기 FA컵은 우승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 2012년도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남이라 리그에서는 비록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이 컵 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동기유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부산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산인데요.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보죠. 오늘 경기도 승리를 한다면 그 상승세를 정말 꺾을 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올 시즌 초반에는 다소 안익수 감독의 어떤 체제가 네. 정비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 부진한 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리그 5연승, 그러니까 어느덧 승점 32점으로 리그 3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팀이죠. 그렇습니다. 2011 시즌 원정 경기 승률이 거의 5할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홈 성적, 부산이 정말 홈 성적이 좋거든요.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즌 초반에 K리그에서 성남 원정을 와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서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뷔전 데뷔전에서 2골을 넣는 파그너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 수원과의 경기에서 리그 첫 번째 데뷔전을 가졌습니다만 2골을 넣으면서 그렇죠. 아주 확실한 부산 아이파크의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파그너도 있겠습니다만 한상훈 선수도 저희는 그 발끝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상훈 선수 오늘 글쎄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만 상당히 대표 선수의 선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속된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라면은 그런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길도 멀지 않을 것으로 얘기되는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선수죠. 그렇습니다. 오늘 파그노와 한상훈, 성남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역시 공격력일 텐데 이 두 선수의 어떤 발을 묶어내면서 자신들이 약간 부족한 공격을 어떻게 오늘 경기에서 펼쳐보느냐가 경기의 승부가 되지 않아,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양팀 선수 명단 확인하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이어가보죠.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성남이랍니다. 하강진 골키퍼를 비롯한 11명의 선수, 눈에 띄는 것은 에벨징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전반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네. 브라질에서 영입한 선수인데요. 에벨징요 선수는 지금 오늘 리그 경기에 2번째 출전을 해서 한 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FA컵은 이번이 처음 경기에 네. 출전하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사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 최근에 다른 팀으로 특히 FC 서울로 이적설이 강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남에 잔류하는 걸로 결정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성남 수비진의 주축이 되는 선수로서 오늘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됐네요. 역시 말씀해주신 사샬 선수가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수비진을 이끌게 되겠고, 홍철 선수는 자기의 원래 포지션인 왼쪽 측면 수비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남이라는 오늘 4-2 포메이션이죠. 그렇지만은 에벨징요 선수가 전성천 선수와 김성환 선수 위쪽에 포진하는 네. 상황에 따라서는 4-2-3-1 형태의 어떤 변화를 주면서 조동건 선수 원톱에 득점을 노리는 그런 어떤 성남이라의 전반전 스타팅 포메이션이네요. 말씀해주신 라돈치치가 교체 선수에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투입이 될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선수에게 계속 이어드리죠. 이범현 골키퍼를 비롯한 11명의 선수, 역시 말씀해주신 파그너가 공격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성남으로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익수 감독 오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에 두터움을 가질 수 있는 3-4-3 형태의 오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중앙에 추성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한 선수, 그리고
이동원 선수로 하여금 쓰리백을 유지를 하고요. 오른쪽에 김창수 선수, 왼쪽에 박태민 선수, 양쪽 사이드 백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던 그 파그너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서 역할을 보여주겠고요. 네. 한상훈 선수가 지금 올 시즌에 상당히 그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죠. 올 시즌에만 해도 벌써 한상훈 선수는 8골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득점이 물이 오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한상훈 선수와 임상혜 선수, 파그너 선수 3톱의 기대를 갖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선발 베스트 멤버네요. 자, 주심 김성호 씨, 그리고 1부심 안영걸 씨, 2부심 윤광열 씨, 대기심 이종남 씨를 앞세우고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FA컵 8강 말씀해 주신 대로 AFC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권위 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는 사실 1996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죠. 1회 대회는 포항이 우승을 했습니다만 네. 이 FA컵의 특징은 이제 그 프로팀만이 아닌 아마추어 그리고 K3 팀 그리고 유리그 팀이죠? 그렇죠. 유리그 팀 그리고 내셔널 팀 모두 네.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례입니다. 잠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시고 저희는 잠시 후 찾아오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예를 마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수들도 경기를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FA컵에 대한 얘기를 잠시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두 팀 모두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남이라는 천안 1화에 이름을 달고서 1999년도 4회 대회 때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는 2004년도 9회 대회 때 우승을 한 바가 있죠. 두 팀이 역시 우승을 해봤던 팀이기 때문에 FA컵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부상도 좀 염려가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평소와는 좀 다른 리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탄천이고 탄천 종합운동장의 배수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물이 고이지 않았다는 점. 그 정상적으로 볼의 속도는 다소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볼이 패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어려움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부산이 시작하면서 경기장 아마 왼쪽에 좀 위치를 할 것 같고 성남은 경기장 오른쪽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성남, 그리고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부산. 두 팀 모두 바지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군요. 모두 전통적인 홈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는 이 선수가 에벨턴 선수죠? 네, 에벨턴 선수 팬서비스 차원에서 사인볼을 관중석에 던져주고 아주 해맑은 미소가 아주 나이가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우리 나이로 이제 25살 굉장히 동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 선수들이 주는 공까지 좀 받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늘 좀 경기장 일찍 찾아오신 팬들께서는 조금 전 선수들이 나눠준 공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샤 선수의 얼굴이 나왔었죠. 팀과 이적설로 인해서 팀과 그리고 구단과 선수들 간에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장 완장을 차고서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는 사샤 선수네요. 자, 기왕에 잔류하기로 했으면 이제 남은 시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팀이 잘 된다는 것은 곧 개인의 어떤 발전 그리고 개인의 영광도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성남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고 부산 선수들은 이미 파이팅을 외친 후에 자신의 포지션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FA컵 8강 오늘 경기 승리한다면 8월 2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FA컵 4강에서 다시 한번 또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 모든 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2011 하나은행 FA컵입니다.
네, 오늘 경기 전에 두 팀 감독을 모두 만나봤습니다만은 글쎄 팀의 어떤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안익수 감독도 우리 팀의 지금 최근 상승세는 그냥 열심히 뛰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성남의 신태영 감독도 팀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뭐 그냥 젊은 선수들이 아주 패기 넘치는 네. 그리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하는 게 장점이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투지가 맞붙은 두 팀 간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경기가 시작됐죠. 부산이 경기장 왼쪽, 성남이 경기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연결. 그러나 볼을 치고 나오는 부산이죠. 짧게 연결 한상훈. 페널티리 안쪽인데요. 일단 줄 곳이 여의 찾고 뒤쪽에 첫 번째 슈팅. 그러나 빗 맞으면서 사샤가 걷어냅니다. 네, 박정우 선수가 미드필드 진영에서 볼을 끊고 나가서는 마지막 순간에 걸리네요. 자, 이번엔 성남의 반격. 오른쪽으로 가는군요. 앞쪽에서 치고 나가는데 뒤쪽에서 다리에 살짝 걸려 넘어지는 성남. 다소 좀 거칠게 넘어진 것 같아요. 에벨턴 선수인데. 네, 임상엽 임상엽이죠. 선수. 자, 지금 김성호 주심 경기 초반에 과열될 수 있는 경기 분위기를 선수를 불러서 구두로서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FA컵 8강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자칫 좀 일찍 과열될 수 있다는 그런 점. 그런 부분에서 김성우 주심의 지금 구두주의는 앞으로의 자신이 경기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선수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호 주심도 상당히 경험이 많은 그런 주심이기 때문에 오늘 8강전 이 중요한 경기에 투입된 걸로 여겨집니다. 네, 홍철이 앞쪽으로 연결. 일단 수비수가 먼저 걷어냅니다. 뒤쪽에서 서서히 밀고 올라오고 있는 부산. 자, 지금은 일단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졌죠. 측면으로 박진포. 최근에 박진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크로스 반대쪽 길게 첫 번째 득점. 조동건 선수죠. 네, 지금은 아주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볼의 속도를 감안해서 조동건 선수 머리를 방향을 바꾸지 말고 오는 방향 그쪽으로 그대로 밀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헤딩 슛을 기록했던 조동건. 최근에 조동건이 결혼 소식이 들리면서 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박진포 선수 오른쪽에서 크로스 아주 날카롭게 잘 넘어왔고요. 그리고 자, 헤딩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를 트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볼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머리를 틀면 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동건 선수의 슈팅은 조금 더 목에 힘을 주고서 오는 방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 유효 슈팅으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시작하자마자 위협적인 장면을 내줬기 때문에 부산으로서는 빨리 좀 분위기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고, 성남은 어쨌든 홈이기 때문에 홈이점을 최대한 좀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샤의 긴 킥 그대로 키를 넘기면서 부산의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글쎄요, 조동건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 성남의 공격진에서는 키가 큰 선수를 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남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기 운영 패턴을 가급적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죠.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짧은 패스 위주로 성남이 경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이 가만 놔두진 않습니다. 하프웨이라인 근처에서 프리킥을 넣는 성남. 자, 짧게 연결. 전체적으로 부산은 수비 시에는 3-4-3에서 5-4-1 형태로 변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성남이 부산의 두터운 수비벽을 뚫기 위해서는 빠른 패스와 그리고 지금은 파울이죠. 빠른 패스와 그리고 좌우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전환 패스를 빠르게 해줄 필요가 있는 성남입니다. 네. 자, 신태영 감독 지금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면서 선수들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성남의 입장에서는 FA컵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욕심이겠죠. 그렇습니다. 신태영 감독이 저렇게 비를 맞으면서까지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 참 피가 뜨겁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자, 이해질살 안익수 감독도 지금 와서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두 팀 간의 어떤 오늘 8강전은 FA컵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네요. 오늘 경기만 넘긴다면 8분 응선 정도는 이제 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자, 성남이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넘어갑니다만 이한이 먼저 볼을 잘라냅니다. 이번엔 뒤쪽 측면. 자, 일단 성남이 경기장을 넓게 쓰는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요. 홍철의 크로스. 헤딩! 시작하자마자 5분도 되지 않아서 성남이 첫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자, 에벨팅녀 선수죠. 그렇죠. 네.
자, 조금 전에 조동근 선수의 헤딩 미스를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에벨징요 선수는 정확하게 홍철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골 구석으로서 팀의 선취골을 뽑아내네요. 아마도 에벨징요 선수가 조금 전 시즌 해설위원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대로 그대로 헤딩슛을 터뜨립니다. 헤딩 슈팅도 발로 슈팅하는 거 마찬가지로 아하. 목에 힘을 줘야지만 밀리지 않으면서 정확한 슈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에벨징요 선수의 헤딩 슈팅은 그런 동작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슈팅을 시도했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이 됐네요. 자,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홍철의 크로스도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안의 키를 살짝 넘기는 정말 이안으로서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에벨징요 선수의 헤딩 슈팅은 아주 정확하게 골문 반대 구석으로 가는 아주 정말 FM다운 그런 슈팅이었네요. 자, 에벨징요 데뷔전에서 골을 터뜨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리면서 3경기 2골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네, 신태영 감독도 에벨징요 선수의 장점을 물어봤을 때는 확실하게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에벨징요의 전반 4분입니다. 공식 기록이 뭐 5분으로 나올지 4분으로 나올지는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자, 홍철의 크로스, 에벨징요의 헤딩 슈팅으로 성남이 1대0 앞서갑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상태가 상당히 미끄럽고 그런 점을 간파해서 성남의 선수들은 특히 측면에 볼이 갔을 때 빠르게 크로스를 한다는 점 아주 문전에서 어떤 위협적인 경기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측면 조재철, 뒤쪽에 홍철, 김성환이죠. 천천히 상대 진영 중간에서 볼을 돌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문전 앞 악서클 정면 쪽인데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비 맞고 튀어나오는 공을 성남이 거의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박진포의 크로스. 박진포의 크로스는 조동건의 머리, 그리고 홍철의 크로스는 에벨징요의 머리. 일단 뒤쪽 사샤까지. 그러나 사샤가 그대로 두면서 하강지 골키퍼가 처리를 합니다. 전반 초반, 극초반이죠. 5분이 되기 전에 골이 터지긴 했습니다만 부산으로선 당황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부산의 상승세를 생각하면 사실, 그리고 직전 경기 수원과의 4대3 경기를 생각하면 한 골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네, 아주 득점력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는 부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이 지금 초반에 실점을 당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든 오늘 경기는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드필더 진영에서 또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겠죠. 지금 네. 아무래도 3-4-3 형태의 부산의 입장에서는 미드필더 진영에 숫자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박태민 선수라든지 김창수 선수가 공격적으로 조금 얼마만큼 빠르게 가담해 줄 수 있느냐, 부산의 공격이 살아날 수 있는 관건이죠. 그렇군요. 3-4-3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포메이션인데, 네. 2002년 월드컵 때 이등규 감독이 그렇습니다. 아주 주 전술로서 사용을 하면서 월드컵 4강을 이끌어냈던 그런 어떤 전술적인 포메이션이기도 하죠. 그때 송정국과 이영표의 움직임을 지금 박태민과 그리고 김창수 두 명의 선수가 보여줘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창수 선수나 박태민 선수가 공격이 가담했을 경우에 성남의 홍철 선수나 박진포 선수가 측면에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중앙 쪽에 한상훈 선수나 임상엽 선수, 파그너 선수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샤의 프리킥 앞쪽으로 한번 지금도 넘어가는데 부산이 글쎄요 공중볼에서 그 전에 안에는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렇습니다. 에벨징요 선수가 볼을 손으로 컨트롤했기 때문에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자, 성남은 비교적 오늘 그라운드 컨디션 날씨를 잘 활용하는 경기 초반의 모습이죠. 미드필드 진영에서의 어떤 짧은 패스를 통해서 볼이 측면으로 갔을 때는 빠르게 가차없이 문전 중앙 쪽으로 크로스를 올린다는 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날은 볼을 컨트롤하거나 걷어넣는 데 있어서 미스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대 수비진의 약점을 노리는 그런 성남의 공격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부산도 그런 전술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산의 입장에서는 한상훈 선수나 파그너 선수 그리고 임상엽 선수의 신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어떤 먼 지역에서의 크로스 패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부산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최근에 부산이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것은 부산의 수비 불안을 조금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금 안익수 감독은 3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비 시에는 5명, 5백을 형성하는 그러나 또 수비의 숫자를 많이 두면서 안정감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짧게 연결하는 성남. 그러나 이안이 멀리 걷어냈고 다시 한번 성남이 안으로 우겨 넣었는데요. 아무래도 부산이 쉽게 미드필드 진영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성남의 경기를 보면 전반 그리고 후반 약 한 20여 분까지는 압박도 좋고 대단히 스피디한 경기를 펼칩니다만 그 이후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무승부 경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팀의 전체적인 연령이 상당히 그 캐리어가 프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주전으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부족에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쪽으로 연결 한상훈이죠. 한상훈이 제껴냈고 심판이 휘슬! 페널티킥이에요. 심판이 휘슬을 불면서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자, 역시 부산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는 한상훈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샤 선수 팀의 이적설에 의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워낙 성남의 입장에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투입을 시켰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한상훈 선수가 몸을 먼저 끼운 상황에서 사샤 선수가 뒤쪽에서 밀쳤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성립됐다는 그 김성호 주심의 판단이죠. 자, 사샤가 왼팔을 썼다는 김성호 주심의 판단. 느린 장면으로 봤을 때는 한상훈이 먼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였고요. 그렇죠. 분명하게 한상훈 선수가 먼저 빠져들어가긴 했었죠. 신태영 감독이 아쉬워하는 표정이 있습니다만 주심의 판정은 정확합니다. 자, 한상훈 선수 지난 16강전에서 전북과의 경기에서 2대1 승리할 당시에 혼자서 2골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골을 넣게 되면 이제 FA컵에서 3번째 골을 기록하게 될 한상훈 선수죠. 자, 한상훈 주춤 왼발 깔끔하게 성공시키는군요. 그러나 지금 다시 쳐란 얘기인가요? 네, 킥을 하기 전에 동료 선수가 페널티 에리아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김성호 주심은 다시 한번 재차 페널티킥을 지시하고 있네요. 칼 같은 판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볼이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면 그대로 경기는 그 지역에서 간접 브레이크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게인 페널티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차게 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키커, 아무래도 키커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돼 보이거든요. 고민하겠죠. 어느 쪽으로 찰 것인지. 자, 한상훈의 왼발 지켜보죠. 한상훈의 왼발, 그러나 어김없이 성공을 시킵니다. 이번엔 인정을 시키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 12분 한상훈이 페널티킥으로 만회 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는 1대1. 생각보다 골이 많이 나는 오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라운드가 미끄럽고 볼이 스피드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네. 슈팅의 정확성만 따라준다라면은 많은 골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오늘 그라운드 컨디션이죠. 자, 페널티킥을 내줬던 사샤가 앞으로 길게 차봤습니다만 그러나 저런 볼도 바운드가 되는 순간에 상당히 빠르게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완 선수의 판단은 옳았다고 보여지네요. 자, 한상훈의 페널티킥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 두 번째 차는 순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가운데로 지금은 의도적으로 자 다시 한번 한상훈 선수인데요. 그렇죠. 한상훈의 크로스, 그러나 이번에는 사샤가 막아냅니다. 사샤도 두 번은 안 당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샤사 선수는 어떤 팀의 이적 때문에 상당히 그 심리적이나 그러나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네. 반면에 한상훈 선수는 지금 K리그에서 최고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글쎄요, 성남으로서는 한상훈 선수를 사사 선수 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비 형태도 갖춰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홍철 중앙에서 김성환. 지금 빈 지역인데요. 슈팅인가요? 자, 지금은 조재철로 보이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는 조재철 선수의 슈팅이죠. 볼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주고 움직이는 동작에 의한 빠른 슈팅. 타이밍은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상대가 달라붙기 전에 패스를 하든 슈팅을 하든 그렇게 빠르게 판단을 해서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슴으로 볼 트래핑. 김성환 앞쪽으로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부산에 던지기.
던지러 천천히 다가가는 김창수. 양팀 서포터즈들의 응원도 그라운드를 거의 가득 메우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뒤쪽. 지금은 글쎄요. 파그너인데요. 파그너 선수 이거는 경고네요. 파그너가 전반 15분에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홍철 선수가 좀 크게 넘어졌었거든요. 부상이 좀 염려되는데 동작이 크질 않았기 때문에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저런 동작 스윙이 큰 상황에서 저런 수비 형태는 상당히 아주 위험한 부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파그너가 경고를 받으면서 어쨌든 행동 반경은 앞으로 특히 수비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 있겠고요. 파그너의 맞상대가 홍철이라는 점을 또 감안한다면 파그너로서도 다소 좀 부담되는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철의 크로스 낮고 강한데요. 김창수의 클리어링. 다시 한번 앞쪽. 그러나 성남이 적절한 곳에서 숫자적 우위를 가지고 압박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받아주는 선수가 없군요. 김성원의 패스 미스. 네, 지금은 맞질 않았죠. 추성호 선수, 파그너 선수가 전방으로 빠져들어갈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서로 호흡이 맞질 않았네요. 파그너가 아무래도 저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K리그도 이제 한 번의 출전밖에 없는 파그너 선수 입장에서는 동료 선수들과 호흡을 빠르게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부는 것은 자꾸 선수들이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불러서 항의하지 마라.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 너희들은 경기나 열심히 해라라고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심의 권위에 선수들은 도전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심도 지나친 권위의식은 경기를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공정한 판정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또 주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멘트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왼쪽 측면 짧게 들어가는데 이게 뚫리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연결. 왼발 슈팅인가요? 한상훈 선수의 왼발 슈팅은 아주 위협적인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세 번째 슈팅이 기록이 됐고 지금은 두 선수가 서로 엉켜 넘어졌는데 일단 박종훈 선수의 파울을 지금은 성남의 파울이죠. 성남의 에벨톤의 파울을 지적했습니다. 파울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카메라에 잡혔을까요? 잡혔군요. 네. 파울이 맞네요. 볼을 잡으러 가는 선수를 방해한 그렇죠. 에벨톤입니다. 뒤쪽에서 발을 건드렸기 때문에 파울이 났고요. 자, 박종우 선수의 글쎄요, 거리는 다소 있습니다.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그라운드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곧바로 다이렉트 슈팅이 문제 좀 올라가죠. 뒤쪽으로 꺾은 헤딩 슛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추성호 선수 급했어요. 본인 혼자서 완벽하게 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좀 당황했나요? 좀 마음이 급한 나머지 볼을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했네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추성호 선수가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해 FA컵 4강에서의 그 퇴장을 나가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파그너의 드리블을 사샤가 끊어냅니다. 지금 글쎄요, 시작하면서 조금 다소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한데 자, 지금 아닉스 감독은 마지막에 볼이 파그너 선수에 타치하지 않았느냐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파그너 선수를 밀면서 성남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홍철의 파울. 파그너가 글쎄요, 초반부터 견제를 좀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신경이 조금 예민해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파그너 선수는 성남 선수들에게 그 어떤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성남도 상당히 그 신경이 예민하게 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한상훈이 왼발로 준비하는데요. 조금 전에 박종우 선수의 프리킥과 유사하게 지금 문전 쪽으로 향해서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고 있네요. 뒤쪽에 들어가는 선수. 그러나 바로 보는군요. 자, 골포스트 맞고 나오네요. 코너킥이죠. 지금은 골키퍼 허리를 찔렀죠? 모두의 예상을 좀 빗나가게 만드는 슈팅이었습니다.
한상훈의 발끝이 좀 날카롭게 서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데 지금 프리킥을 보니까 틀린 말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황제 골프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짧게 코너킥 연결합니다. 파그너가 내준공. 끝까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두 외국인 선수. 에벨톤과 파그너. 지금 파그너가 볼을 그라운드 안에서 잡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던지지 않고 놔두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상훈이 볼을 집어드는군요. 짧게 파그너에게 다시 한번 한상훈. 파그너가 지금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축구는 어느 정도의 몸싸움을 허용한다는 것을 파그너 선수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도 파울 아니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임상혁.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일단 중앙을 선택했는데요. 여의치 않자 다시 한번 뒤쪽. 짧게 부산도 이제 짧은 패스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 한상훈. 아하! 지금은 볼을 정확하게 컨트롤하지를 못했네요. 자, 사샤 선수 뒤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까지 좋았습니다만 네. 마지막 볼 터치를 다소 길게 하면서 정말 부산으로서는 추가골 아쉬운 장면이네요. 아마도 한상훈의 머릿속은 이거 골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조금 전 그 장면에선 손까지 쓰고 싶을 그 정도 충동도 느끼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본인의 몸은 중심은 빠져있는 상황에서 볼은 도망을 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정말 순간적으로 그런 욕심이 들 때도 있겠죠. 뒤쪽 홍철이 던지기. 다시 한번 이어받는 홍철. 다시 한번 김성환에게 연결. 중앙으로 가는군요. 슈팅이죠. 자, 전성찬인데. 좋아요. 자, 그러나 골은 다소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과감한 중거리 슈팅 좋네요. 성남은 지금 그 부근에서 여의치 않으면은 거의 중거리 슛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어떤 부산의 골문 가까이 가기보다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패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공격 기회를 찾아보고 있는 성남이네요. 자, 전성찬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 뭐 충분히 노려볼만한 그런 거리였고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헤딩. 부산도 이제 볼 잡는 횟수를 점점 늘리고 있죠. 파그너 두 선수 사이 다시 한번 이어받는 파그너. 자, 지금은 파울이에요. 파그너가 이어받기 전에 파울이 있었군요. 박종훈 선수가 조금 전 자신이 프리킥 했던 그 위치랑 거의 비슷한 곳에서 다시 한번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박종우의 오른발. 글쎄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는 직접 슈팅보다는 조금 더 뒤쪽이라 거리감은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네. 반대쪽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겠고. 자, 성남의 수비진들은 상당히 전진 수비한 상황이죠. 자, 아무래도 세트피스는 약속된 서로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사샤 쪽인데 그러나 사샤에 앞서 이안의 머리에 먼저 맞았습니다. 자, 지금 박정호 선수의 프리킥 하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산 선수들이 아주 후리하게 상대 성남의 수비진의 적극적인 마크 없이 지금 슈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성남의 수비진들 프리킥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마크맨, 맨투맨하는 그런 수비가 좀 필요하네요. 지금도 이완 선수 움직여 들어가는 동작 그리고 추성호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죠. 이안의 헤딩 과정에서 사샤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주면서 더 이상의 정확한 슈팅은 막았습니다만 성남은 계속 이런 찬스를 자꾸 내주게 되면 언젠가 골문 또 한 번 뚫리게 되겠죠. 네. 이제는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의 성남의 프리킥이네요. 지금 킥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홍철인데 최근 성남 경기를 보면 홍철이 모든 킥을 거의 도맡아 차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홍철 선수도 아주 왼발 킥과 슈팅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성남으로서는 기대를 해볼 만하죠. 자, 한번 주춤했고 홍철이 찍어 차주는 반대쪽 조금 깊었습니다. 홍철의 프리킥이 반대쪽으로 좀 크게 돌아갔는데 네, 지금은 세도하는 동료 선수와의 어떤 타이밍을
조금 맞질 않았네요. 그렇죠. 이범영의 골킥은 수비 맞고 자기 진영으로 넘어왔었는데 지금도 판단 미스예요. 왼쪽 측면 돌파하는 부산, 안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사샤가 슬라이딩으로 걷어냅니다. 네, 한상원 선수 왼쪽 돌파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마지막 순간에 볼의 어떤 강약 조절을 못하면서 조금 아쉽네요. 전반 25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에벨징요의 골과 한상훈의 골, 양 팀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한 골씩 넣으면서 1대1 양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에벨턴 앞쪽, 일단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에벨징요가 골을 넣으면 에벨턴도 좀 골 욕심을 낼만 하거든요. 네. 글쎄요, 동점골 전반 12분에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두 팀 간에 다소 미드필드 진영에서 어떤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게 한번 된 것 같아요. 앞쪽, 이것도 빠져들어갔는데 전성찬. 지금도 볼이 길었어요.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계속 구르게 되는. 네. 볼의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 감각적인 어떤 플레이가 좀 필요하죠. 조재철 가운데로 접고 다시 한번 중거리슛. 일단 멀리 가지 못한 공 추성호가 외곽 처리를 해냅니다. 아마 성남 선수들은 신태용 감독에게 아주 철저하게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은데 특히 성남의 미드필더진은 가차없는 슈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굳이 골문 가까운 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전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과감한 슈팅을 시도하라는 그런 신태용 감독의 지시가 있었는지 계속적으로 성남 선수들은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하네요. 게다가 또 측면으로 가면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 들어 날이 서 있는 박진포의 오른발, 홍철의 왼발이 계속해서 크로스가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성남의 공격 전술은 전반전은 이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이 좀 높았는데요. 김태인 선수죠. 일단 두 선수 화요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지금 고의성보다는 그렇죠. 볼에 서로 집중한 나머지 미처 상대를 보지 못하고 임상엽 선수가 다소 빨랐기 때문에 파울이 일어나는 장면이네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깃발이 올라갔군요. 참 빠른 게 재산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특히 그 현대 축구에서는 상당히 그 스피드한 공수 전환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상대를 제압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축구는 상당히 스피드하게 공격 전개가 될 수 있고 또한 수비 전환도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가치 골키퍼가 옵사이드로 얻어낸 프리킥을 직접 처리합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약간 상대 진영 오른쪽인데요. 자, 파그너와 홍철 역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두 선수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쪽으로 연결. 그런 의미에서 홍철 선수도 더 이상은 외국인 선수가 이제 두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A대표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국제 경기도 상당 부분 치렀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홍철 선수는 제가 당국대학교 1학년 때 같이 데리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때는 상당히 그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나 크로스 어떤 타이밍 좋았으면 다소 그 체력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에 와서는 상당히 그런 체력도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홍철이네요. 헤딩으로 돌려놨고 다시 한번 두 선수 사이의 헤딩 경합 조동건인데요. 부산이 볼을 따내면서 성남의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파그너, 그러나 김성환이 계속해서 달라붙고 있죠. 측면 김창수 다시 한번 파그너 쪽. 이번엔 사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해설위원이 아닌 목요일 이제 감독님으로 계실 때는 저런 이제 제자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A대표팀의 한 축 혹은 대한민국 축구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냥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성적팀에 성적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또한 선수들이 가르쳤던 선수들이 대표 선수가 되고 발전이 된다는 그 자체도 또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죠. 네, 앞쪽으로 연결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 흘러나오는 공은 부산이 처리를 합니다. 높았어요. 지금 김한윤 선수의 패스가 다소 임상엽 선수에게 주기에는 볼이 높았네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되면서 성남의 골킥. 아무래도 두 팀이 지금
전반 20분, 30분이 돼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상대 팀에 대한 이제 파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필드 진영에서도 공방전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골문 앞에까지 해서 어떤 상황 전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공격 전술, 특히 이제 상대가 어떤 공격 전술을 들고 오늘 골을 노리겠다라는 점은 이제 이 시간대면 다 파악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왼쪽 측면 이번에도 패스가 다소 빠지죠? 부정확합니다. 박은원데요. 반대쪽에 한상훈이 슬슬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홍철의 좋은 태클. 아주 태클이 좋았죠. 박은호가 좀 넘어져 있는데 경기가 일단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조재철이 일단은 그라운드 밖으로 공을 내찹니다. 주심이 일단 박은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들것이 들어오라는 신호를 주는군요. 네, 지금 박은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만 볼을 뺏기는 장면에서는 홍철의 정확한 태클이 있었기 때문에 네. 파울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장면이죠. 아주 정확하게 볼을 태클을 들어갔기 때문에 볼만 건드렸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흘러가는 동작에서 이제 약간 좀 걸린 게 있었어요. 글쎄요,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발목이 꺾이는 그런 동작 화면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발목 쪽에 약간의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는 박은호인데 오른쪽이죠. 오늘 경기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박은호 선수도 저렇게 앉아있기보다는 일단 빨리 훌훌 털고 그라운드에 좀 복귀를 해야겠는데 일단 박은호 선수의 부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홍철 선수가 또 상대 벤치 앞까지 가서 박은호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록 상대 적으로서 싸우고 있는 상대팀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는 서로가 축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동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홍철 선수의 제스처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자, 다행히 홍철 선수의 어떤 사고를 받아들여서 힘이 났을까요? 박은호 선수도 다행히 또 그라운드로 복귀를 합니다. 박은하 선수 넘어지는 동작에서 큰 부상이 아닌 걸로 여겨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수는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본인이 볼을 드리블해 가면서 볼을 뺏겼기 때문에 다소 민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아하. 쉽게 부상을 핑계로 못 일어날 경우도 있거든요. 다시 박근혜 에벨직녀 선수인가요? 자, 에벨직녀 선수 아주 멋진 터닝 슈팅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볼이 뜨고 말았네요. 자, 제가 기록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슈팅을 하나 기록을 합니다. 저도 경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말이죠. 이게 제대로 된 기록이 체크가 되는지 참 궁금한데. 자, 첫 번째 볼. 자, 여기서 지금은 조재철이 조재철 앞쪽으로 선수의 넣어줬거든요. 가슴 출입된 후 너무 넘어지면서 볼을 거기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볼이 다소 높은 곳에 위치했을 때 슈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뜨고 말았네요. 지금 만약에 에벨징의 저 슈팅이 골로 기록이 됐다면 아마 경기 전에 오프닝 때 보셨던 그 작년에 있었던 골몸 FA컵에서의 골몸에 아마 2011 버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자, 지금은 옵사이드죠. 임상현 선수가 볼을 받기 전에 옵사이드 위치에서 나오면서 받았기 때문에 옵사이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성남의 서포터즈들은 성남을 계속해서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주심의 조금 전 오른팔을 들고 있는 모습은 간접 프리킥이라는 사인이니까요. 팬들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축구 보는 재미가 아마 좀 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군요. 다시 한번 조재철 쪽 뒤쪽으로 흘렀는데 지금은 조동건의 파울이군요. 볼을 헤딩 경합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사용했다라는 김성호 주심의 판정이었죠. 확실하게 내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그런 모습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김성호 주심의 강력한 구두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범현 골키퍼의 프리킥. 헤딩으로 따내는 선수는 김한윤. 앞쪽에 에벨턴이죠. 에벨턴이 세 선수 사이에서 일단 뒤쪽으로 연결했고요. 공격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에벨징요 측면으로 가는군요. 크로스는 한번 수비 맞고 꺾였고 중앙에서 볼을 일단 걷어내고 있는 부산. 자, 부산의 수비 라인이 너무 뒤쪽으로 내려와 있지 않나 그런 감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한상훈 선수만을 남겨두고서 모두 수비 쪽에 내려가 있는 모습이죠. 홍철이 오른발로 주는군요. 수비가 먼저 걷어냈고 이번엔 한상훈 대신 임상엽이 뛰어갑니다.
김한율이 자, 넘어가야죠. 조재철인데 앞쪽. 조동건에 걸리지 않네요. 자, 성남으로서는 상당히 모처럼 날카로운 크로스가 이어졌는데 물론 지금 득점으로까지 슈팅 기회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바람직한 공격 형태였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성남의 좌우측에서 날아 들어오는 이 크로스가 정말 날카롭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볼까요? 자, 조동건 쪽인데 일단 조동건이 볼은 터치를 했고 뒤쪽으로 연결. 중앙에 김성환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중앙은 보지 않죠. 한번 접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나중에 뒤쪽에서 왼발. 전성찬이 왼발을 갖다 대봤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성남의 오른쪽 박진포 선수의 어떤 날카로운 크로스가 문전을 향해서 위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문전 중앙 쪽에서 어떤 마지막 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남이네요. 오늘 박진포의 오른발, 홍철의 왼발 정말 무섭거든요. 네, 아주 박진포 선수, 한상훈 선수를 아주 잘 제쳤죠. 그리고 아주 빠르고 날카로운 크로스. 글쎄요, 전성찬 선수 조금 급했나요? 아무래도 조금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정확하게 볼을 맞추지를 못했네요. 박진포의 헤딩. 박진포, 홍철 가만 놔두면 부산은 골머리 좀 썩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진포 선수 올 시즌에 K리그에 데뷔한 선수입니다만 네. 팀의 주전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경기를 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저런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의 주전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한윤. 앞쪽에 전성찬이 다시 한번 사샤. 성남이 서두르지 않는 모습. 부산 팬들은 빨리빨리 하라고 계속 재촉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홍철. 중앙에 김성환이 성남 서두르지 않는데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죠.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연결. 에벨팅이어 가기 전에 먼저 김한윤이 걷어냈고 뒤쪽에서 이번에도 슈팅인가요? 다시 한번 김한윤이 날아차기를 보이면서 일단 멀리 걷어낸고 너무 부산의 선수들이 볼을 뺏고 난 이후에 역습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공격 선수들이 빨리 나가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것은 아무래도 수비시에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많이 내려서 있는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볼을 빼서 공격으로 나가기에도 거리가 다소 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공격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뒤가 안전한 감은 있겠습니다만 앞이 좀 너무 벌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부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글쎄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산의 입장에서도 모험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을 하면서 수비 위치를 뒤쪽으로 많이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벨징여의 옵사이드. 주성호 옆쪽으로 짧게 연결했고 앞쪽으로 길게 한번 붙여보는데요. 자, 이런 패스가 공격 숫자가 좀 부족하고 공수 간의 간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약하다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자, 지금은 김창수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졌기 때문에 코너킥까지 얻는 모습인데요. 홍철 선수 속 좀 상하겠습니다. 열심히 자기도 뛰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자리는 먼저 잡았거든요. 홍철 선수가 김창수 선수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야 될 동작이 필요했던 그런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라인 위에서 홍철의 오른발에 걸리면서 코너킥이 되는군요. 자, 코너킥이 어떻게 가나요? 일단 뒤쪽 수비의 머리에 먼저 걸렸고 멀리 나오는 공은 수비를 하고 있던 성남의 오른발에 걸립니다. 다시 한번 조재철. 정결 좋은 태클로 일단 걷어냈었는데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인 없는 공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측면 파그너도 공을 주고 싶은데 일단 받아주는 선수가 좀 숫자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파그너 선수 볼에 갔을 때 특히 임상엽 선수나 한상훈 선수 또는 박종우 선수 등이 빠르게 좀 접근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남은 일단 주변에서 도와주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은 전반전 경기 잘 풀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부산의 선수들이 지금 좋은 크로스 크로스죠. 다시 한번 헤딩. 두 선수 자리 싸움 치열한데요. 일단 김창수가 오른발로 멀리 걷어냅니다.
뒤쪽에 받쳐주고 있는 선수는 사샤. 사샤가 오늘은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확실하게 뒤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측면 조재철, 김창수를 상대하는데요. 조재철의 크로스 뒤쪽에서 일단 수비에 머리 먼저 맞으면서 이범현 골키퍼가 처리를 합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성남의 공격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부산 선수들이 수비에 어떤 안정감은 좋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골문과 가까운 곳에 수비 위치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슈팅을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산의 입장에서는 전진해서 수비를 미드필드 진영에서부터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산이 두 선수 사이 빠져나오는 임상엽.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김창수 짧게 주고 파그너가 다시 한번 자 김창수의 크로스 한번 보죠. 하강진 골키퍼 뒤쪽으로 넘어갔고 수비가 먼저 머리를 대면서 지금은 외곽 처리를 합니다. 선수가 아주 커버를 잘 해줬네요. 물론 막내라는 위치가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정말 열심히 뛰는 막내를 보는 고참 선수들의 눈빛은 참 따사로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즌을 22경기 정도의 신인 선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어떤 실력 그리고 팀에서의 어떤 인정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 출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그너와 김태윤 선수인가요? 두 선수를 다시 한번 또 부르고 있는 김성원 주심. 프리킥을 준비하는 선수는 박종훈인데요. 일단 페널티리 안쪽에서 두 명의 선수가 치열하게 몸싸움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조재철 선수와 박은하 선수죠. 박종훈에 넘어가죠. 이번에도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댑니다. 에벨징요가 한 명 벗겨냈는데요. 자, 이건 경고예요. 자, 지금은 박태민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겠네요. 예외 없는 경고가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임상엽 선수를 빼고 18번이죠. 슈퍼 서브 양동현 선수가 전반 끝나기 3분 전에 투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양동현 선수를 전방 원톱으로서 포진을 시키고요. 왼쪽에 한상훈 선수, 오른쪽에 파근호 선수 그런 어떤 위치 변화를 가져보는 부산이네요. 그렇군요. 전반전이 3분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안익수 감독 과감하게 선수 교체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현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뭐 사실 말로도 글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요. 몸싸움에서 이겨낸 부산이 일단 수비를 성공을 시켰고 1차 방어는 해냈습니다만 성남의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엔 볼 잘 따냈죠. 중앙으로 연결. 앞쪽에 양동현이 뛰는데 일단 양동현 쪽으로는 주지 못하고 뒤쪽 김창수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파그너 앞쪽에 양동현이 있죠. 그러나 업사이드예요. 양동현 선수는 올 시즌 23경기 출장을 해서 9골을 넣고 있는 그런 부산의 주 득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리그에서만도 7골을 득점하고 있을 만큼 한상훈 선수와는 한 골밖에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부산에서 한상훈이 앞을 이끌고 있다면 양동현 선수는 교체대에 들어가서 뒤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강진 골키퍼 앞으로 길게 킥을 해줬고 헤딩. 다시 한번 뒤쪽에서 달려들어온 선수가 있습니다만 부산이 볼을 따내는군요. 박종호의 드리블이 조금 길었고요. 선수들의 드리블이 조금씩 길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파그너 쪽인데 하강진 골키퍼가 한 발 아주 앞섭니다. 타이밍이나 빠져 들어가는 파그너 선수의 움직임 좋았습니다만은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다시 한번 파그너 쪽. 그러나 파그너가 한번 볼을 잡으면 최소한 2명의 선수가 에워싸고 있는 성남. 네. 그 전에 박종우 선수의 패스가 조금만 더 정확성을 가졌더라면은 부산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골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파그너 선수의 그런 움직임은 아주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성남이 상대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중앙으로 계속해서 몰고 들어오는데 막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측면으로 가죠. 에벨턴이 왼쪽에 와 있군요. 두 선 사이 파근의 움직임 넓습니다. 에벨턴의 슈팅. 전체적으로 에벨턴 선수
그렇게 큰 활약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조재철 선수가 포지션을 바꿔서 자리를 이동해보면서 공격해보는 에벨턴 선수네요. 현대 축구는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죠. 추가 시간은 전반전 2분이 주어졌고요. 과거에는 자신의 자리에서만 하려는 경향이 좀 있었겠습망 현대 축구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단조로운 어떤 움직임은 상대 수비 망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를 많이 가져가는 거죠. 자, 조동건인데요. 조동건의 앞쪽. 그러나 김창수가 오른다리를 쭉 뻗어내면서 골을 처리를 합니다. 아이고, 파그너가 또 넘어져 있는데요. 어드밴티지를 적용시키고 있는 김성호 주심이죠. 자, 어드밴티지 상황이긴 합니다만 파그너 선수가 좀 글쎄요, 파그너 선수도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떤 적응을 빨리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상당히 한국 축구는 빠르고 아주 상당히 또 투지가 넘치고 거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대쪽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박진포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두산. 말씀해 주신 어떤 K리그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파그너 선수가 적응을 해야지 나머지 선수들이 파그너에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남이 이번에 뒤쪽, 반대쪽 크게 한번 열어줍니다. 성남의 이런 패스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중앙에서 김성환 연결이 됐는데 전성찬인가요?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 지금은 코너킥이 선언도 했군요. 네, 전성찬 선수 상당히 공격적으로 깊이 가담해주면서 슈팅 기회를 자주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슈팅의 어떤 정확도, 어쨌든 유효 슈팅이 기록이 돼야 그 중에 하나가 골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알렉스 감독의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전반전 마지막 코너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철 왼발 감아 들어오는데요. 헤딩. 수비의 머리에 먼저 맞으면서 코너킥이 선언되었습니다만 김성우 주심은 전반전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슈팅도 많이 나왔고 경기 시작하면서 골까지 터졌던 오늘 경기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홈팀인 성남이 상당히 경기 초반에 미드필더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면서 좌우로 전환되는 패스를 또 빠르게 해줬고요. 또 특히 박진포 선수와 홍철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전반전 득점 역시 홍진포 선수의 크로스를 에벨증 선수의 득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성남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산은 전반전이 글쎄요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비의 두톰, 안정감을 가져가는 경기 운영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상황에서 숫자적인 동원이라든지 어떤 속도감에서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공격이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지만은 한상훈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인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기 때문에 동점골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부산이었죠. 자, 전반전은 보신 바와 같이 1대1 양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승부는 후반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후반전 글쎄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동현 선수는 이미 나왔어요. 라돈치치 선수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신태용 감독은 경기 전에 분명히 후반전에 라돈치치 선수를 어느 시점에서는 투입시킬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현재 성남의 어떤 경기 운영으로 봤을 때는 네. 투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돈치치가 나오는 성남의 후반전도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5분 동안 쉬었다가 잠시 후에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입니다.